그 밤 나는 그의 재킷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줄 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남아 있어서. 가을 끝 무렵의 마른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조금 쓴 것. 담배는 아닌데 담배보다 더 오래 남는 그런 냄새. 나는 그 재킷을 침대 맡 의자에 걸어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차가웠고 손가락 끝이 저렸는데 손을 비비거나 이불을 꺼내거나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 이 순간이 끝나기 전에 잠깐만 더 있고 싶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딸아이 결혼식 다음 주였어요. 하객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랑 쪽 먼 친척이라고 패백실 앞 복도에서 어색하게 소개를 받았어요. 저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고 악수를 할 때 손이 조금 거칠었어요. 일하는 손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어느 저녁 신부 엄마인 나를 혼자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도 없이 그냥 이름만. 목소리가 낮았고 차 안에 라디오도 꺼져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게.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밥을 먹거나 걷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거나.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헤어지고 나면 방 안이 조금 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요. 어느 날 밤 그 사람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졌어요.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그걸 거부했어요.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여기 있어도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어요. 우리는 손만 잡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것만.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그때 나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었는데 목젖 언저리에서 뭔가가 걸렸어요. 말이 아니라 숨이었어요. 숨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어요. 말 대신 그렇게.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가 조금 위험해져요. 계속 들으시겠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늦가을 비라 차갑고 가늘었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도 코끝이 젖는 그런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물음표도 없이 그냥 그 네 글자. 나는 지하철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쳐가는 동안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스쳤고 가방이 흔들렸고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주소를요. 그 사람이 우산도 없이 나타났어요.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점퍼 어깨 부분이 거뭇하게 젖어 있었어요. 왜 우산을 안 갖고 왔냐고 물으려다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내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였어요. 우산 하나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가면 어깨가 닿아요. 닿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는 속도가 나랑 똑같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내 속도로.
그게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를 눌렀어요. 맞추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잠깐 멈췄어요. 비가 좀 굵어졌거든요. 그 사람이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어때요? 혼자 있으면 어떠냐고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말이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 깊은 데를 건드리는 말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처럼. 익숙해요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나를 봤어요. 앞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타이밍을 놓친 건지, 피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빗소리가 처마 위에서 고르게 울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자주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밥을 먹거나 걷거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지금 어디에요 였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주소를 보냈고요. 그게 규칙처럼 됐어요. 우리만 아는 규칙. 말로 정한 적 없지만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것들. 어느 날은 그 사람 집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처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고 다음 카페도 닫혔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자기 집이 거기서 걸어서 5분이라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나도 아무렇지 않게 따라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는 외투를 벗으면서 그 온도 차이에 잠깐 숨을 멈췄어요. 바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등을 보이면서 어깨가 넓지 않았는데 좁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어깨였어요. 그런데 그 어깨를 보고 있다가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거실 한쪽 창문 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격자처럼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안에도 각자의 저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저녁은 여기 있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의 일, 나의 일, 요즘 읽은 책, 예전에 살던 동네. 그런데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길어졌어요. 하나를 말하면 다른 하나가 이어지고 그게 또 다른 기억을 끌어내고 어느새 창문 밖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일찍이에요라고 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뭔가 피곤한 것 같았어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도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장갑을 낀 채로 전화를 받았는데 고무 장갑 안에 손이 땀이 났어요. 차가운 물을 쓰고 있었는데도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도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계속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를 끊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보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울렸어요. 반향 같은 게 생겨서 꺼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그 화면 빛만 방 안을 조금씩 밝혔다가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 만남에서 우리는 늦게까지 있었어요. 밥을 먹고 걷고 카페에 앉았다가 어느새 자정이 넘었어요. 그 사람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고 그 사람이 그냥 같이 걷자고 했어요. 밤 공기가 차고 건조했어요. 입김이 나오는 계절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흩어지는 걸 걸으면서 계속 봤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멈췄어요. 나도 멈췄어요. 그 사람이 나를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마에 작게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한 번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물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시선을 내렸어요. 내 눈을 보다가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당신 때문에요. 나는 그 말 이후에 숨을 한 번 들이켰는데 그 숨이 너무 찼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온 것 같아서 잠깐 기침이 날 것 같았어요. 기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차가움이 가슴 안쪽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어요. 각자 입김을 내뿜으면서 그게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날 밤은 그 사람 집이었어요. 처음처럼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 따라갔어요. 늦은 저녁을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그 사람이 씻고 내가 닦았어요.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닿았고 나는 비켜서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소리만 났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각자 다른 곳을 보다가 어느 순간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팔을 소파 등받이에 얹었어요. 내 어깨 가까이에. 나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고 방 안이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의 팔이 내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무거웠어요. 팔 무게가. 그런데 그 무게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감으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앞에 꺼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 위에 맺히는 형광등 반사를 보면서 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지 않고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깨를 맞댄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오래. 텔레비전 소리가 배경처럼 흘렀고 바깥은 더 어두워졌고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내 몸이 그렇게 느낀 건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여기 있어도 돼요. 나는 그 말이 집에 더 있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그 경계를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따지는 순간 뭔가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그 사람이 졸린 것 같았어요. 어깨 위에 팔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나는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어서면서 그 사람의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나는 가방을 들다가 그 재킷을 집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어요. 그 사람이 자다가 깼어요.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봤어요. 나는 재킷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재킷을 팔에 걸쳐 들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재킷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마른 나무 냄새, 그리고 조금 쓴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나는 탔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재킷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았고 커피를 마셨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으로. 예전처럼.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의 방식이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봤다면 이번에는 뭔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조심스럽다는 건 아낀다는 뜻이고 아낀다는 건 잃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니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재킷은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조금 났어요. 아직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달았어요. 쓰기도 했는데 달았어요. 그날도 늦었어요. 걸어서 집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발밑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보도블록 틈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멈췄어요. 나도 멈췄어요.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예상보다 가까이. 한 발짝을 물러설 수도 있었는데 내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어요. 아래를 봤다가 다시 눈을 봤어요. 해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뭘 해도 되냐고 묻는지 알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건 대답이었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가볍게, 떨리듯이. 바람이 아직 불고 있었고 낙엽 구르는 소리가 아직 났어요. 세상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손이 내 뺨을 감쌌어요. 차가웠어요, 손이. 그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가슴 한 곳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조용하게. 입술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마가 거의 맞닿을 듯이. 눈을 뜨지 않았어요. 둘 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낙엽이 우리 발치를 지나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사람 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갑고 맑았어요. 눈이 올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건조하고 뭔가 얼음 같은.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비어 있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나도 몰라요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무서워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진짜로. 무서운데 그게 지금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나서 나도 놀랐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아까보다 손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눈이었어요. 가로등 빛에 반짝이는 게 겨우 보이는 정도의. 눈이 내린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눈. 그런데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도 봤어요, 그걸.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새벽은 봄이 왔어요. 그 사람 재킷은 아직 내 옷장에 있어요. 옷걸이에 걸려 있는데 나는 가끔 옷장을 열다가 그걸 봐요. 그리고 그냥 닫아요. 우리는 지금도 만나요.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바뀐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요? 라고 물으면 나는 주소 대신 거기 갈게요 라고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새벽을 같이 보냈어요. 그 밤들이 나를 조금 바꿔놨어요. 좋은 쪽으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그 재킷 냄새는 이제 내 냄새랑 섞여서 처음이랑 달라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야기가 어딘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어느 새벽, 어느 냄새, 어느 침묵이 당신 안에도 있다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작은 손짓이 저한테는 많이 따뜻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